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두고 쏟아진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어합니다. 저에게 교통량 또 비용 이런 걸 해보니까 이쪽이 BC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교통량 분석이 있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교통량이란 단어를 13번 사용하며 종점 변경안을 부각시켰습니다. 종점을 기존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총 사업비는 5.4% 증가하는 반면 교통량은 6.5%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원안과 변경안에 적용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량이 변하는 영향권. 원안을 분석한 조사에서는 서울의 14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29개 시군구던 영향권이 변경안 분석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등 총 43개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통상 영향권이 넓어지면 교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량 산출의 핵심적인 기초자료인 KTDB,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시점도 달랐습니다. 원안은 2018년과 2019년 기준 데이터를, 변경안은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겁니다. 같은 자료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발췌해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원안과 변경안에서 종점 부근인 조정 구간의 통행량을 비교할 때는 증가폭이 더 도드라지는 2021년 기준을 일괄 적용한 겁니다. 두 노선에서 비교하는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통제했을 때 전 구간에서의 교통량 증가폭은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6.5%가 아니라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를 유리한 것만 짜깁기 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용한 데이터의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선택적으로 기준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본 타당성 조사 지침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신체검사, 타당성 조사는 정밀검사로 비유하면서 개략적인 신체검사 이후 정밀검사 과정에서 효용성 등을 감안해 변경이 이루어진 건 이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2안, 이른바 강상면 종점안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설명에 주력했습니다. 양평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을 추가 설치할 경우 강상면 종점안으로 노선을 바꾸면 공사비가 140억 원 증가하지만 당초 원안을 유지하면 이보다 5배 늘어난 7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업시설 근처에는 IC 놓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뭐 그런 저촉이라던가 뭐 이제 도로의 뭐 상태 같은 걸 봤을 때 조금 IC를 설치하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교통량 측면에서도 전체 교통량의 95%가 남쪽으로 향하는 만큼 강상면 종점안이 상습 정체구역인 두물머리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와 전원주택 밀집 지역의 민원 발생 측면에서도 변경된 안이 우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련 질의서를 보낸 지난달에서야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이는 양평군이 결정한 것이지 국토부의 사안이 아니어서 추가 확인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은 한 행사에 참석해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국토부 배공국 2차관은 정상적인 여건이 충족되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며 장관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전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9월 1일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5명 전원의 의결로 제명 처리가 되었습니다. 징계의 이유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담당 공무원과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녹음을 하고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판단으로 언론사에 공익 제보한 것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징계하는 이유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반드시 물리겠다라는 저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없었던 그리고 양평군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착각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에 이런 선례를 남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발목을 잡고 재갈을 물리고 무너뜨린다고 해서 이 국정농단 싸움을 멈추고 물러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 철회 투쟁도 전개하면서 끝까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땅도 지키고 바다도 지키고 좀 민주적인 세상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평 군의원 최영보입니다. 부당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그 다수의 횡포로 의회 폭력, 폭거가 시작이 되었고요. 국민의힘 그들은 본인들 스스로 의원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곧 대한민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욱 강해집니다.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